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5일 오후 2시를 넘었습니다. 불과 10여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단한 편지를 통해서 김정은과의 회담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즉시 북한으로부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누구가 꼬리를 내렸느냐 하면은 김계관입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계관은 핵 문제를 수십 년 동안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김계관은 역대 미국 정부를 농락한 사람입니다. 특히 크리스토프 힐 육자회담 대표, 부시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걸 그냥 갖고 논 사람입니다. 아주 사람이 신중하고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말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전략적이고 해서 김계관에 당한 미국 관료들의 명단이 아마 한 페이지는 될 겁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를 아주 졸로 보는 사람입니다. 김계관이 2007년 10월 4일이 되겠네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평양에서 회담을 하고 있을 때 김정일이가 김계관을 불러드립니다. 바로 직전에 육자회담 합의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김계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한 대로 우리 북한의 핵물질, 핵시설 관련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무기로 전환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고할 수 없죠. 왜냐? 미국하고 전쟁 중인데 어떻게 무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모든 것을 신고한다 해놓고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노골적으로 거짓말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벌컥 화를 내서야 될 텐데 현명하게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런 자가 또 한 일주일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비핵화 하겠다고 했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 태도를 버리고 체제 보장을 해주면은 그때 우리도 비핵화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핵화 하겠다고 했느냐. 라고 딱 정색을 하고 덤벼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거의 부하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최선희가 나와가지고 펜스 부통령을 딱 지명을 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얼떡이다, 바보다 이런 식으로 극언을 했고요. 김계관 또한 볼턴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마구 퍼부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담화문은 아주 정중합니다. 정중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까지 담았어요. 이런 북한의 담화문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렸다는 어떤 언론사의 표현이 맞습니다. 트럼프가 화를 내고 회담을 깨버리니까 즉각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회담하자고 나왔습니다. 회담하자고 나왔어요.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계관의 담화문을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선과 미국 사이에 있습니다. 조미 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순회 상봉이 일정에 올라 있으며 그 준비 사업도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조미 순회 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 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순회 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조미순회 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폐기를 압박해온 미국의 지나친 은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 적대 관계의 현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순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 순회 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순회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이 표현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순회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단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기서 조미 순회상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회담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순회라는 말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순회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남북관계 이야기할 때는 최고위급이라고 합니다. 최고위급. 우리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정상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한반도에는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맞먹는 자로 성격시켜가지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 반합니다. 사실에 반합니다. 오히려 북한식 경우 최고위급 회담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북한 사람들이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쓴다는 것을 특히 이념적 문제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도 절대로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닌데 우리는 대충 읽고 대충 이해하고 그럽니다. 이 담화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핵폐기를 압박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북한이 일방적인 핵폐기를 약속했다는 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정의용 특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북한이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비핵화를 결정했다는 식으로 전해주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지금까지도 김정은이가 핵을 먼저 선제적으로 다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회담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됐던 것인데 만나서 폼페오가 만난다든지 실무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구나 한 것이 이번에 이 회담을 캔슬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최선희가 막말한 걸 가지고 회담을 깨버린 거죠. 이 김계관의 이야기를 더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순회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 순회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 회담 취소 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지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들이 회담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회담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을 미국이 북한의 실무자들과 싱가포르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2주 전에 싱가포르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사전 통보도 없이 헛걸음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간절하게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언질도 북한이 주지 않았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언질을 주지 않았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해준 이 이야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회담이 깨진 겁니다. 회담이 깨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계관의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은 없고 교묘한 말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정중한 표현을 쓰면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은 좀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나는 자세가 항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또 다른 핵보유국 국가 원수와 대등한 차원에서 만나서 군축을 논의한다. 상호 군축을 논의한다. 이런 자세로서 나오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지금 이 김계관의 성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항상 이런 성명서는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앞에는 미사 요구 쭉 나오고 인사 나오고 마지막 두 문장, 세 문장 정도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이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답적인 자세인데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뜻이죠.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자.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점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축혀주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아주 이것은 잘 쓴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이 정도 쓸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이야기는 다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지킬 권위는 지키고 또 트럼프를 화나지 않게 하는 배려도 하고 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이게 외교 문서가 참 쓰기 어려운 건데 이것은 역시 경험 있는 노련한 김계관의 실력을 돋보이게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저자세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저자세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저자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역시 김정은이가 회담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회담을 간절히 바란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트럼프에게는 사실은 주도권을 넘기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는 이제 뭘 보여줬느냐? 많은 사람이 걱정했듯이 이번 11월 선거를 겨냥해가지고 쇼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국가 이익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했는데 어제 과감하게 회담을 깨물어서 나는 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를 갖고 놀 만한 카드가 중요한 게 하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다른 심리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는 안 통하구나. 그동안에 김계관, 최선희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이 만만하니까 한국을 괴롭히고 한미 군사훈련 더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또 트집 잡고 이렇게 한 것이 트럼프에게는 먹히지 않는구나. 과거에 한국을 상대로 했던 것은 먹히는데 트럼프에게는 먹히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즉시 방향을 수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겠느냐. 트럼프는 어제 편지에서도 생각이 달라지면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실무 접촉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접촉은 뭐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정작 회담으로 가려면 넘어야 될 가장 큰 거는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북한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핵 보유국 선언을 했는데 다만 어제 풍계리 폭발을 했습니다. 어제 또 타이밍이 기가 막혔으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비핵화에 대한 무슨 성의가 있는 것처럼 쇼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걸 딱 무시해버리고 회담 취소라는 이 직격탄을 날리니까 기자들의 거기 가 있는 기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북한 관리들이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쇼크를 받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심리전을 펴고 막말하고 해도 대한민국은 당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에도 통할 줄 알고 그런 버르장머리를 계속 부리다가 의외의 한 칼을 맞은 것이죠. 이 심리전에서 자기들이 선 심리전에 안 먹히면 이 황당합니다. 안 먹히면 그때부터는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아주 상대하기 어려운 트럼프라는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어디로 뛸지 모르는 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걸 madman's theory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의 이론이라는 건데 김정은과 같은 이런 독재자나 어디로 뛸지 모르는 데 대해서는 여기도 어디로 뛸지 모른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madman theory의 창시자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닉슨 부통령을 만났을 때 공산당을 상대할 때는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한 수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닉슨이 평생 공산당과 상대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을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는 또 그 닉슨으로부터 madman's theory를 배웠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승만이 가르친 걸 지금 충실하게 집행하고 있는 제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가장 먼저 알아서 비판한 사람입니다. 1920년대에. 그리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 사람이었어요. 전략을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전략 중에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대결이라고 하지 마라. 그것은 김일성 세력 때 사대주의자 민족 반역자인 김일성 세력 때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즉 민족 반역자인 김일성 소수의 김일성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즉 7,500만 대 김정은의 대결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민족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딱 규정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다시 이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내세우는 그 민족이란 말을 우리가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래, 좋다. 민족 공조 한번 해보자. 그러나 그 민족 공조는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의 소수 세력을 한민족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력화시키고
또는 체포하고 쫓아버리는 것이 그게 민족 공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게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회담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좋은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